제가 카메라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로 어제 먼저 시승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제 뒤에 가볍게 접촉 사고를 어떤 분이 이렇게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차량이 저를 박았다는 생각을 빠르게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박은 건지 안 박은 건지 잘 몰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차가 단단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튼튼한 차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프의 판매량 견인 모델이죠. 체로키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델은 올해 4월 출시된 2.2L 디젤 모델입니다. 디젤답게 소리가 우렁차죠. 물론 이 우렁차다라는 표현은 디젤 특유의 그 엔진 소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차는 바깥의 풍절음이나 아니면 기타 소음들을 좀 상당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 자체가 이제 와일드한 성향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소음은 이 차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구매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프가 오프로드 기반의 차량을 만드는 업체지만 최근에 체로키와 그랜드 체로키는 좀 더 도시명을 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직접 이제 운전을 할 때에는 확실히 오프로드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핸들의 움직임은 다소 묵직한 편이고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좀 묵직한 느낌이 강하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엑셀은 초반 가속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고, 속도를 이제 중고속 영역으로 치고 나갈 때는 또 굉장히 또 묵직하게 눌러줘야 하는 그런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단단한 차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최근 출시되는 SUV 차량들이 좀 더 부드럽고 좀 푹신푹신한 성향의 시트를 많이 쓴다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시트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가 정말 크기도 크고 굉장히 단단하죠. 굉장히 크고 단단한데 어감이 조금,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포병 출신이라서 155mm 자주포를 타고 다녔는데, 그런 군용 화포 전차 같은 그런 곳에 탑승했을 때 그 단단한 느낌,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카메라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시승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제 뒤에 가볍게 접촉 사고를 어떤 분이 이렇게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어떤 반응이었냐면, 뭔가 덜컥 하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뒤를 봤는데 누가 뒤에 차가 가깝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뒤에 차량이 저를 박았다는 생각을 빠르게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이게 박은 건지 안 박은 건지 잘 몰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차가 단단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튼튼한 차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소리가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에는 경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 소리가 상당히 좀 날카롭죠. 사고의 순간에 직관적인 소리가 또 이렇게 반응이 빠르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상황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편안한 주행일 때에는 조금 사람을 조금 거슬리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편안한 그런 주행보다는 좀 더 와일드한 오프로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셋업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 세팅된 오토 모드가 많이 단단하고, 오히려 스포츠 모드를 눌렀을 때 엑셀의 반응이 살짝 미세하게 빨라지면서 조금 차체 자체도 가벼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보통의 차량들이 스포츠 모드를 선택했을 때 좀 더 단단한 셋업이 되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차가 확실히 오프로드 차량인 것이 그 모드 다이얼을 보게 되면 기본이 오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스노우 모드, 그리고 샌드 머드 모드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엔진 음색도 약간 경쾌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노우 모드가 있죠. 지금은 이제 여름에 초입으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눈 구경을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번 스노우 모드를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디스플레이의 조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게 눈이 오는 상황에서의 뭐 빛 반사나 이런 걸 고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노우 모드를 했을 경우에 제가 스노우 모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동이 부하가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내리막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빗길, 미끄러운 길들에서 좀 좋은 효율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샌드 머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마치 태권도 선수나 태권 선수 같은 선수들이 직접적인 타격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도 쉴 수 없이 미리 몸을 이렇게 움직여 주잖아요. 지금 이 모드가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도로는 지금 내부순환 도로인데 바닥에 특별히 뭔가 울퉁불퉁한 게 있을 게 없죠. 그런데도 이 차가 미리 적당히 바운스를 계속 주고 있어요. 이 미세한 바운스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험로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감각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 차가 정말 튼튼한 차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그 튼튼한 만큼 중고속에서의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체가 바닥을 잘 물고 간다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확실히 차가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바디롤은 제법 느껴지는 편이고요. 일단 이 차가 중고속을 갈 때에는, 특히나 고속으로 치고 올라갈 때에 정말 속도가 올라가는 게 몸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속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가속 성능이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고요. 이게 제원상으로 195마력 정도를 내고 토크는 45.9 정도가 되는데, 그런 제원상의 성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가속이 생각보다는 더디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동 성능은 SUV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차가 굉장히 돌격전차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동을 할 때 약간의 부대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차에는 그리고 스톱앤고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동이 꺼졌죠. 자, 다시 시동이 걸리고 갑니다. 차량이 정차했을 때 엔진을 잠깐 꺼주는 기능이죠. 하지만 이게 정체가 간간이 되는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쓸모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자주 막히는 길에서는 이게 오히려 불편한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끄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켜뒀을 때 도로 정체가 만약에 심해서 가고서고를 아주 많이 반복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이 차의 경우 저단 변속에서 울컥거림이 다소 느껴지는 편인데요. 그게 엔진을 멈췄다가 다시 키우고 나서 또 움직이다 보면 그 느낌이 좀 더 배가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차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고요. 그런 만큼 중고속으로 올라갈 때만큼은 정말 자연스럽게 RPM을 잘 활용해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스탑앤고 기능을 쓰는 경우에는 연비 때문에 쓰는 경우가 일단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차가 디젤 차량인데 미세먼지 배출, 그런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WD 로우 모드를 한번 시험해 볼게요. 사용을 위해 N단으로 넣고, 자, 변속 진행 중. 자, 소리도 우렁차고요. 확실히 일반적인 SUV를 쓸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엄청 좋네요. 속도가 다소 느린 느낌은 있지만 올라가는 힘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올라오는 김에 자갈밭도 한번, 자갈밭도 훌륭히 소화를 해냈죠. 이게 이 기능을 켜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때도 진동이 훨씬 커지는 느낌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4WD 로우 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하죠.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혹은 변속기를 사용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느낌이 상당하네요. 이게 엑셀을 밟지 않으면 거의 가지 않는 수준으로 내리막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여기에 스노우 모드까지 쓰면 더 대단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만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리막길에서 정말 엑셀을 밟지 않으면 아예 브레이크가 걸린 듯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네, 이 차에는 안전장치도 굉장히 많은데요. 좌회전입니다. 주요 기능들만 읊어보자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피드 리미트 기능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차선을 균등하게 잡아준다기보다 한쪽 차선을 인지를 해서 그쪽을 따라가다가 너무 가까워졌다거나 혹은 넘어갈 것 같은 경우에 핸들을 조향해줘서 차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같은 경우에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차선 인식을 잘 한다라고 느낄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간혹 가다가 또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이것만을 의지해서 자동주행을 이제 하신다기보다는 약 보조적인 성능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맞는 상황인 것 같죠. 다만 이게 코너를 돈다거나 했을 때 이 기능이 작동을 하면 핸들을 이제 같이 밀어주는 느낌이 제법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핸들이 제법 묵직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코너 같은 곳에서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의 조향을 약간 뒷받침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핸들 조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네, 잘 따라갑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못지않게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어떤 차선 인식이라든가 속도 조절 능력 같은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엑셀을 밟을 때도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졌다 싶으면 제동을 걸어주거나 아니면 엑셀에서 발을 떼도록 이제 엑셀이 약간 올라가는 제스처를 취해서 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브랜드들도 있는 반면 지금 지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는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올리고 가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잠깐 섰을 때는 다시 가는 기능도 있는데요, 정차하고 몇 초 정도가 지나면 다시 운전자가 컨트롤을 해줘야 다시 갑니다. 이 기능 없이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스피드 리미트 기능으로 최대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엑셀을 밟고 그리고 멈추고 하는 기능이 우선시 되지만 스피드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멈추는 기능은 운전자를 우선시 하더라도 속도가 엑셀을 밟아도 그 제한을 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앞차를 감지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갈 때도 인식을 잘 하는 편이고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샌드 머드 모드로 바꿔놓고 방지턱을 얼마나 잘 넘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오프로드에서는 왜 괜히 지프가 이제 최강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말 절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샌드 머드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지턱을 넘을 때 확실히 반응이 좀 더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 바퀴는 4개지만 지금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작은 바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마치 지네처럼 방지턱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보통 도시명 SUV면서 오프로드 성향을 좀 강조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표현하는 오프로드적 성능도 물론 상당 수준이지만 이 차에 비한다면 정말 명암도 내밀지 못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차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떨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속에서도 이 충격이 몸에 전혀 전해지지를 않아요. 아마 카메라의 떨림을 봐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디 또 방지턱을 한번 또 연달아 넘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정적입니다. 제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도 이건 진짜 다른 SUV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상인 것 같아요. 정말 오프로드에서만큼은 정말 지프의 이름값이 정말 빛나네요. 자, 오늘은 남성미 물씬 풍기는 체로키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외관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렵해졌고 또 깔끔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오프로드의 본성을 숨기지는 못하는 그런 거친 차량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끼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산길이나 비탈길, 눈길, 그런 다이나믹한 장소와 굉장히 험한 노면을 갈 때에 그런 다이나믹한 여행, 그런 레저,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분들이라면 디젤 엔진 특유의 이런 거친 음색도 충분히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순수하게 정말 디젤 엔진의 그 고동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죠. 확실히 많은 도시명 SUV들이 오프로드와 아웃도어도 할 수 있다는 형태의 이미지를 굉장히 주는 차량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프 같은 정통 오프로드 차량의 감성을 따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그런 차들은 그런 차들 나름대로의 승차감이나 어떤 다목적성에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외진 산장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그런 장소에 여행을 가서 몇 박을 묵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장비나 캠핑 용품 등을 이용해서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프 모델 중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 모델이고 원래가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는 차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시명 SUV의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